네, 정강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하는 회사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어제 국정조사장에 나왔네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역할이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어제 있었던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병우 정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잘 모릅니다.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지인,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시고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라 그래요.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우병우 증인과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오시라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라지셨죠? 우병우 전 이정국 씨를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도시락 가지고 갔습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떳떳하면 왜 보내십니까? 지금 이제 실명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정국 씨라는 분, 정강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전무로 일하고 있죠.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전무가 그 직원이 그렇게 없나요? 그 네. 전무가 도시락 들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정강 관계 의혹도 받고 있고, 네. 그다음 그 강남 그 부동산 거래 지금 의혹도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병우 수석은 진짜 민정수석은 그 이런 걸 상세히 아주 밑바닥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국 씨가 실무자가 같거든요. 그 이정국 씨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들으면서 네. 아마 우병우 수석이 다음에 또 불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는. 아니면 뭐 특검에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될 수 있는 걸 이정국 씨가 듣고 전부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정국 씨가 도시락 하나 때문에 국정조사장에 몇 시간 나와 있다는 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거의 국정조사가 하루 종일 거의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우병우 수석 말대로 도시락 문제가 아니고 우병우 수석의 국정조사에 있어서 재반 쟁점이 될 걸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러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건 어제 있었던 장면 보니까 우병우 수석 뭐 너무너무 이것저것 그냥 빠져나가기만 했고 의원들이 무기력했다는 소리 듣습니다만 글쎄요, 진짜 어떻게 좀 가닥이 잡혀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길이 있을지 과연 어제 청문회 보고 국정조사를 장면을 본 다음에 글쎄 여러 가지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법률 전문가인 뭐 네. 꾸라지라고 그러던데 법률 전문가인 우병우 수석이 아닌 사람에게도 국정조사가 아무런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그때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어제 나올 때까지 그동안 뭐 맨날 그 어디 등산만 다녔겠습니까? 놀거나. 이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이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22일 날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요, 우병우 수석이 그런 걸 충분히 김기춘 실장의 예를 봐서도 예상할 수 있으면요. 네. 우병우 수석이 꼼짝 못하는 그래도 김경진 의원이 그 기영시 씨 직원의 녹취록을 가져와서 하는 바람에 조금 알맹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어제 같은 준비를 해가지고는 네. 우병우 수석한테 오히려 당한다. 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어제 있었던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답변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야당 의원과 정말 많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춘 증인의 답을 보고서 오리발 실장이라는 제가 별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입니다. 증인 중에 김기춘 실장님 앞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갖다 놔달라 이런 요구를 할 정도입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억울한 겁니다. 진짜 역사의 죄인입니다. 김기춘 증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너의 죄를 내가 벌받지 않고 피해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 속담입니다.
글쎄, 천당까지 못할 거다, 후손이 죄를 받을 거다,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이 졌어요. 기싸움에서 저렇게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취재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국회의원들 공부 더 하셔야 되겠는데. 예. 근데 과거 우리 김기춘 실장,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읍소용이고 또 연로하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말투도 상당히 다소곳하면서 몸을 키 낮추는 모습이었는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끔씩은 좀 노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 상당히 다양하지 이 두 분의 어떤 그 대응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13명 지금 청문위원들이 다양한 강력한 슛을 날려도 우병우 골키퍼는 잘 막아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보는 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그 전에 미리 아까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슈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똥볼 차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청문위원들 일부 의원들은 며칠 전 어제도 그렇고요. TV 녹화 방송하시고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그 시간에 차라리 멋진 골을 갖다 준비하시는 게 그런 드리블 갖다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어쨌든 우병우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우병우 청문회에서는 제대로 된 맹탕 청문회했다.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관련된 의혹이 계속 나왔거든요. 본인은 펄펄 뛰었습니다만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리신문.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너무 관련된 사람들과 사적으로 친한 거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공작 정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 그리고 노승일 K스포츠재단 국장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증인이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은 컴퓨터에서 카피한 겁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최순실 씨 노트북이라고 자꾸 증언하는데 친구인 고영태 씨는 못 쓴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노트북은 사용하십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태블릿 PC 중간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알았어요. 바라겠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답게 하시고 증인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훔쳤다.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처벌받겠다 했는데 훔친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고요. 진실에 가까웠게 증언하는 노승일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절취했다고 표현도 아닌데 그렇게 신이 납니까? 국정조사 방해하러 왔어요. 그렇게 신이 나요? 국방부 차관이나 하신 분이 방해하러 왔어요? 저건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될까요? 스스로 내가 처벌받겠다, 내가 훔친 거 맞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저게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절취라는 게 노트북을 절취했다는 걸 복사를 해왔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절취는 아니고 그게 복사를 함으로써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좀 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노승일 지금 부장은 보면 어떤 휘슬블로어 역할을 하겠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우선이지 지금 노승일 부장을 처벌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완영 의원이나 이만희 의원이나 지금 백승주 의원 전부 다 어떤 진실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절차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박범계 의원도 저는 적절치 못한 발언에 봅니다. 국정조사장에서 동료 의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새누리당에 지금 관계되는 그 의원들도 좀 진실을 밝히는 데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은 지금 친박 비박 이야기 나오지만 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건데 마치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듯한 저런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자적 감각으로는요. 지금 노승일 씨가 얘기하신 저 부분하고 JTBC가 공개한 타블렛 PC하고 저는 반드시 취재 들어갑니다. 저 부분이 한번 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완영 의원이 어제 찍힌 사진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랑 가까운 사이인가 보죠? 지금 저 장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고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예, 지금 이완영 의원의 어떤 위중교사 논란이 지금 아주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저 사진이 나온 건데 네. 고령 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인맥들이 서로 이리저리 인맥이 얽혀서 뭔가 위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 의혹을 받고 이완영 의원이 지역구가 지금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고령 그런데요. 송주죠? 네, 송주 칠곡 고령입니다. 네, 고령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고향도 고령입니다. 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그러니까 장인의 아버지의 고향도 고령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들어온 최재경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도 고령입니다. 거기다가요, 최태민 씨가 생존에 장치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후견인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상도 고령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참 우연히 몰라요. 그렇다면 저 고령 출신 언제부터 저렇게 모였느냐라는 게 많은 의혹을 갖는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고령 박 씨입니다. 아, 본관이 고령이라는 네, 본관이 얘기죠. 고령 박 씨. 태어난 곳은 대구지만.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고령 것처럼요. 출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서로 네. 교감을 해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서로 입을 맞추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파다하게 좀 나돌고 있습니다.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한 그 인맥 관련된 분이 이번 사건에 유독 많이 등장한 것, 그것만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저거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와서 들고 와서 내가 향후에서 한번 만난 건데 이것이 마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작 정치라고 맞받아쳤거든요. 자, 글쎄 앞으로 이게 어떻게 굴러갈지 계속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병우 수석이 다음에 또 불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는. 아니면 뭐 특검에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될 수 있는 걸 이정국 씨가 듣고 전부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정국 씨가 도시락 하나 때문에 국정조사장에 몇 시간 나와 있다는 거.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거의 국정조사가 하루 종일 거의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우병우 수석 말대로 도시락 문제가 아니고 우병우 수석의 국정조사에 있어서 재반 쟁점이 될 걸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러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건 어제 있었던 장면 보니까 우병우 수석 뭐 너무너무 이것저것 그냥 빠져나가기만 했고 의원들이 고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라 그래요.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세청 자료를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요. 우병우 증인과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병우 증인이 오늘 나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오시라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라지셨죠? 우병우 전 이정국 씨를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저녁 먹고 나서 도시락 가지고 갔습니다. 본인이 갔습니다. 떳떳하면 왜 보내십니까? 지금 이제 실명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정국 씨라는 분, 정강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전무로 일하고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전무가 그 직원이 그렇게 없나요? 그 전무가 도시락 들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금 정강 관계 의혹도 받고 있고, 그다음 그 강남 그 부동산 거래 지금 의혹도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병우 수석은 진짜 민정수석은 이런 걸 상세히 아주 밑바닥까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국 씨가 실무자 같거든요. 그 이정국 씨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들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만 글쎄요, 진짜 어떻게 좀 가닥이 잡혀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길이 있을지 과연 어제 청문회 보고 국정조사를 장면을 본 다음에 글쎄 여러 가지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법률 전문가인 꾸라지라고 그러던데 법률 전문가인 우병우 수석이 아닌 사람에게도 국정조사가 아무런 알맹이 없는 국정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이 그때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어제 나올 때까지 그동안 뭐 맨날 어디 등산만 다녔겠습니까? 놀거나. 이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이니까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22일 날 출석하겠다. 네, 정강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에서 하는 회사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어제 국정조사장이 나왔네요.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역할이다?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어제 있었던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률상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우병우 정인께 요구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잘 모릅니다.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우병우 증인의 지인,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시고